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쩡했던 자신의 차에서 타이어와 범퍼가 사라졌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싶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은 이것을 공중부양 승용차 이런 제목을 달아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유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절도범이 불과 3개월 전에 뽑은 새 차를 대상으로 해서 스티로폼을 받쳐놓고 내 바퀴뿐만 아니라요. 앞 범퍼에다가 헤드라이트, 심지어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까지 통째로 뜯어갔다고 합니다. 차량의 바퀴 4개와 휠은 이러다 보니까 온데 가는 데도 없고 이 차체는 스티로폼에 의지한 채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위로 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차가 이제 공중부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사례가 인근에서 다른 회사원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유성구 일대에서 차가 이렇게 공중부양하거나 이 부품이 없어진 채 발견된 차량이 20대, 피해액으로는 한 5,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절도범이 붙잡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둔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부속품을 훔쳐서 달아난 최모 씨를 구속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범인 최 씨는 컴퓨터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부품을 빼내는데 2-3시간이면 가능했다 이렇게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주유구 속에는 휘발유까지 빼내갔다고 하는데요. 이 훔친 차량 부품을 자신의 승용차에 바꿔 달거나 중고품 매장에 내다 판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차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려면 남의 눈도 있었을 텐데요. 네, 경찰 관계자 얘기로는 주변에 누가 지나가면은 자신의 차량을 정비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결국 범행을 들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예. 사해면 사건 사고 소식 중에는 2 자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비정한 엄마가 체포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전국 뉴스에 이 톱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살 되는 이모 씨가 지지난해 2013년 4월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친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야산에다가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아들을 낳은 뒤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뒤에 야산에 묻었다고 합니다. 2 아이는 이 남편과 별거 중인 가운데서 내연남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살해 동기는 무엇인지요? 네, 지금까지 나오는 거로는요, 이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점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친정 어머니나 내연남도 이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았는데, 키울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외부에 입양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지인의 신고로 지금 수사가 됐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됐네요. 네, 통계 자료인데요. 한국 이 학교 알림이 통계를 보니까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대전 지역의 초등학교 남성 교원 비율이 13.5%, 그리고 여성 교원 비율이 86.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10명 가운데 남성 교사는 2명도 안 된다는 계산인데요. 이 학교에서 남성 교원 비율이 전국 평균이 한 23%가 되는데 이보다 한 10%가 낮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요. 서울이 남성 교사가 14.3%로 두 번째를
차지했었습니다. 예. 남녀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인격 형성을 위한 기본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 교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어떤 성적 정체성 확립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남교사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체육 수업이라든지 이런 야외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고 뭐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지 생활 지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그러니까 1975년도에는 여성 교사가 전체 한 33%였는데요. 이것이 1990년도에 50%를 넘어서서 2000년도에는 66%,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8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정치권이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최근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가 충청권을 3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발걸음이 잦나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그 싱크탱크를 할 수 있는 이 민주정책연구원이 있는데요. 이 민주정책연구원 안에 2017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펴낸 보고서를 봤더니만 차기 집권을 위해서는 지리적으로는 중원인 충청권을 잡아야 된다. 연령별로는 중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중도,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서 중원 장악이 필요하다. 이런 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2017위원회라고 한 걸 보니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좀 더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2017년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2017년도를 2002년도 대선 승리 이후에 대선 3년패냐 아니면 10년 보수 집권의 종식이냐 이 대혈전이 예상된다면서 지난 대선에 이어서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또 한국 이념의 어떤 보수화 또 호남 유권자의 감소 또 영남이나 충청권 유권자의 증가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호남 유권자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리적 주권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만약 장악을 못한다면 결국은 뭐 내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는 변화가 왔는데 그동안 영호남 시내에서 영충호 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역 언론에서도 이제 영충호 시대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이제 예전에 또 인구 숫자에 따라서 이제 써졌는데 지금은 호남 인구보다 충청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영충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호남 인구가 전국의 10.1%고 충청권 인구가 10.2%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넘어섰고요. 상대적으로 영남 인구는 26%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격차 때문에 2017년도는 더 벌어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호남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쪽 입장에서는 충청권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인구 구조라는 것이 이제 이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신문이죠.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뭐 경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제목이 올라와서 뜨거운 어떤 선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손종현, 박희원 두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제 김주일 금성건설 회장이나 이 송인섭 진미식품 회장 등 임원들이 전임 회장단들이 합의 추대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추진을 했는데요.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선거 결과 뭐 10표 내외로 당락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 섞인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대 이사장 선출 불법 논란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이 대덕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이 양측이 지금 계속 팽팽하게 법적인 다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동문회 측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기가 끝난 이사 참여 이사회는 무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꼼수를 쓰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얘기가 오늘 보도가 됐는데, 사실 지금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그런 어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선거구를 증설하려는 어떤 이런 꼼수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해서 확실하게 우선 한 석이라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앙뉴스는 눈에 띄는 것이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과거 역사를 똑바로 봐라. 어떻게 보면 일본 최근에 그 일본의 어떤 경거망동한 이런 그 아베 정권에 독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했다. 그래서 주변국들과 화해 해법 찾는 시도를 일본은 해야 된다. 이런 이 조언을 했다. 이런 소식도 중앙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